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조금 전 결정했습니다. 예산안 협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국민의힘은 왜 그토록 이 장관의 해임에 집착하느냐며 이성과 양심을 되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관련 논란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이재명 표 예산을 반영해야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은 아직 정권이 안 바뀌었다, 대선을 부정하겠다 이런 심리도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옆집에서 만들어준 살림살이 표대로 우리 살림을 사는 그런 집이 가정이 있습니까? 여당은 초부자 관세와 정부 원안만 고집하며 정작 민생에 사는 나몰라라 합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 원안보다 민주당 요구안이 민생 경제 위기 극복에 더 효과적이면 바로 수용하면 될 일입니다. 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요. 예산안 협상 아직입니다.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졌다고는 하는데요. 이른바 윤석열 표 예산과 이재명 표 예산의 세부 사안을 놓고 아직 줄다리기 중인 상황인데요. 종부세법과 법인세 등 이 예산 부수 법안을 놓고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예결위 간사까지 함께하는 3+3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예산안 협상 파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습니다. 오늘자 뉴시스 조사를 한번 보시면요. 해임 건의안 찬성 55.8%, 반대는 34.2%였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이 중립 무당층에서는 이 해임 건의안 찬성 여론이 59.8%로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대 의견은 25.1%였습니다. 이 장관의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라는 주장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죠.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게 정무직의 숙명이다. 연말까지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참사 직후부터 이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그 생각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이 해임 건의 내기 전에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셨어야 될 문제고 또 이상민 장관 본인이 결단을 했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 해임하고 이런 게 마치 굴복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정치가 아니죠. 네, 반면에요. 국회 행안위원장으로 내정이 된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 이상민 탄핵 정치쇼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 법원에서 기각이 된 점을 들었는데요. 이 전 서장의 법적 책임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윗선인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법원이 현장 책임자마저 사실과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상민 장관의 책임부터 묻고 탄핵을 운운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이상민 탄핵 정치쇼를 종영해야 할 것입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이 좀 컸었죠. 결론은 해임 건의안 처리로 가닥을 잡았지만요. 이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안 양쪽 의견이 팽팽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면 탄핵 소추안을 추가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죠. 양론이 팽팽합니다. 예. 사실 일장일단이 있지요. 예. 해임 건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에 무용한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에는 당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네, 여야가 45일간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 지난달 23일입니다. 그 다음 날인 24일부터 국정조사 기간이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이 벌써 14일째입니다. 예산안과 이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로 이렇게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진상규명을 바라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과는 너무 다른 듯합니다. 저희는 정치적으로 서로 이러는 거 원치 않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추모 공간이나 가족들 만날 수 있는 소통, 저희는 바라는 게 더 없어요. 잘못한 사람은 그냥 잘못했다 인정만 해주시고 그거를 바라는데 거기에 무슨 여야가 어디 있고 그런 거 머리에 그런 거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네, 여야의 다툼 전방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지금부터는 저희 국회 상황실을 고소고발 픽3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픽은요, 10억입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자, 첫째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첼로 연주자가 허위 사실이었음을 인정을 하면서 일단락이 됐죠. 한동훈 장관은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 또 유튜브 더 탐사 관계자들,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를 했습니다. 한 장관은 흐지부지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저질 가짜 뉴스를 유튜버와 협업해서 뿌리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법무장관의 지위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경찰은 오늘 바로 더 탐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이 뭘 걸겠냐라고 했던 것 결국 10억을 걸라는 뜻이었냐면서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이 없다면 절대 물어봐선 안 되겠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김 의원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지도 되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장관의 답변은 방금 들으셨죠. 김 의원 역시 한치도 물러설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10억 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 막겠다는 겁니다. 정치 공동체의 진수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보여주었습니다. 네, 한 장관에게 고소를 당한 청담동 술자리의 제보자도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한 장관을 향해서요, 네가 무슨 명예가 있느냐, 역사상 이런 법무부 장관 봤느냐,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 이런 트위터 글들 잇따라 올렸습니다. 김 의원을 거들었던 김성환 민주당 의원도 법률가로서의 한 장관이 10억 손배소를 한 것 과잉 행동하고 있다, 쇼에 가깝다 재차 비판을 했는데요. 첼로 연주자가 이미 거짓말이었다 인정을 했지만 여전히 뭐가 사실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디테일해서 그래서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네. 현재 그 첼리스트의 상태가 어떤지 아하. 지금 심경의 변화가 어떤지 당시만 해도 그 남자친구 말고 그 오빠도 그 네. 녹취록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고소고발 픽으로 한번 가볼까요? 천공과 관저입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나섰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결정할 당시에 유튜버 천공이 후보지였던 육군 참모총장의 관저를 둘러봤다라고 주장했던 정의당 김종대 의원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를 고발한 겁니다. 바로 이 발언 때문인데요.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를 둘러보고 그리고 나서 육군 참모총장 관저가 아니라 한남당 외교공간으로 바뀐 것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4월이 되면서 막 육군 참모총장이 비가 건물에 비가 샌다, 페인트가 벗겨졌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알 수도 없으나 당시에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 선후 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속 프레임을 씌우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 방치할 수 없었다면서 가짜 뉴스를 공장처럼 내뿜으면 오염되는 것은 사회의 공기, 진실의 힘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말, 가짜 뉴스로 규정을 하고 정면 대응에 나선 건데요. 육군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지난 6개월 이상 동안 제보받은 사실을 확인하려고 노력했을 때는 지지부진하더니 이럴 때는 무척 소통이 잘 되는 권력이라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을 감쌌던 김성환 의원은요, 이번에도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이다 거들었는데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먼저 언급한 것도 천공이었다고 했습니다. 용산에는 어떻게 그 힘을 쓰느냐 하면 용이 와야 돼. 용이 어떻게 와요? 그냥 오면, 용은 그냥 오면 쓸모가 없어요. 여의주를 들고 와야 돼. 여의주가 뭐예요? 법이에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도 천공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왔고, 최근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아주 막말을 한 바도 있고, 그런데 천공의 발언과 대통령의 행동이 굉장히 일치하는 대목이 많아서 현재까지는 의혹입니다만 참 믿기 어려운 얘기죠. 네, 세 번째 픽입니다. 조명 있었나? 인데요. 대통령실이 현직 야당 의원을 고발했던 첫 번째 조치였죠. 캄보디아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문제 삼았던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이 주목을 받았지만요. 대통령실이 고발한 것 자체는 이 자리가 조명을 켠 콘셉트 사진이었다라는 발언에 대한 거였습니다. 조명은 없었다, 가짜뉴스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네, 장 의원은 조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직접 검증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죠. 대통령실의 문제 촬영의 장소 위치를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제가 두루마리 휴지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루마리 휴지라도 주면 되지 않냐는 태도가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조차 큰 귀감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 고발건에 대해서는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위원들도 나섰습니다. 우리가 장경태다라는 플래카드를 이렇게 들고 기자회견을 한 건데요.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의혹을 대신 지적할 책무와 권한이 있다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치졸한 재갈 물리기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을 재갈을 물리는 속 좁은 정치 부끄럽지 않습니까? 비판을 억압하고 반대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자유도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자유에 대한 자해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민폐일 뿐입니다. 대통령답게 부디 정치를 대승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린 고소고발 픽3의 이 공통점이요. 윤석열 대통령실이 연관돼 있다.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전쟁의 일환이다라는 점입니다. 법적인 처리 결과 곧 나오겠지만요. 본질 자체가 정치적인 사안들인 만큼 여러 의혹 제기가 법적인 공방으로 번지는 것에 대한 평가, 유권자인 정회원님들의 몫일 듯합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의 이 가짜뉴스에 대한 발언으로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이제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